안녕하세요. 통수학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입니다. 우리 지난 4학년 때 다각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각형 중에 좀 특별한 도형인 정다각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다각형은 같은 길이의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을 보고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과 같은 도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둘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테두리에 있는 전체 길이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변, 네 변, 5개의 변의 길이의 합이 곧 둘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다각형일 때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 이것도 네모, 이것도 네모라고 했을 때 이 정삼각형의 둘레는 네모 곱하기 변의 수 3이 되는 것이고 정사각형은 네모 곱하기 4, 정오각형은 네모 곱하기 5 쭉쭉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둘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직사각형입니다. 제가 길게 쓰기 어려워서 도형으로 쓰겠습니다. 또는 평행사변형도 가능합니다. 직사각형은 두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사각형이죠. 그렇게 되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됩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길이가 같고 이것과 이것이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를 네모, 또 다른 변의 길이를 세모라고 했을 때 둘레, 테두리 길이의 합을 구하면 네모 더하기 세모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둘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과 마름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직각인 사각형을 보고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둘레를 구하고 싶다면 공통적으로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죠. 그럼 정다각형 구하듯이 만약에 이 한 변의 길이가 네모라고 했다면 네모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둘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넓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넓이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단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부터는 가로가 1,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에 꽉 채워진 이 면적, 다시 말하면 넓이를 1cm 곱하기 1cm라고 해서 1제곱cm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져서 결과 1이 되고 단위도 단위끼리 곱해지는데 단위가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면 이렇게 제곱, 작은 2가 위에 붙어서 제곱cm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곱cm라는 모양을 보면 cm가 두 번 곱해졌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단위는 좀 크기가 비율적으로 맞진 않지만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면적은 이제부터는 1m 곱하기 1m라고 해서 1제곱미터라고 부를 겁니다. 왜 제곱미터라고 되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단위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1제곱미터 안에는 1제곱cm가 몇 개 들었을까? 자, 그러면 단위를 바꾸어 보면 되겠습니다. 1m는 100cm입니다. 그러면 100cm가 되겠죠? 자, 아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한다고 했으니 0이 4개 붙어서 만이 되고요. cm는 두 번 곱해졌으니까 제곱cm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제곱미터는 만 제곱cm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넓이 안에는 1제곱cm가 10,000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비율은 좀 맞지 않지만 네, 가로가 1km, 그다음에 세로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1km 곱하기 1km여서 이 면적, 이 넓이는 1제곱km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단위를 바꿔보겠습니다.
1km는 1000m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그러면은 1000m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몇 개가 되냐면 6개가 됩니다. 자, 0이 6개면은 얼마냐? 100만이죠. 그럼 뒤에 닿는 제곱미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제곱킬로미터는 얼마예요? 100만 제곱미터와 같은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1제곱미터 안에 1제곱킬로미터 안에 1제곱미터가 100만 개 들어있는 겁니다. 100만.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1m는 100c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된 거죠. 100배. 그럼 여기도 100배 시키면은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m는 100배. 0 두 개 붙이는 거죠. 10만 센티미터가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곱하기 10만 센티미터를 합니다. 그러면 자리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러면 0이 5개, 5개니까 0이 몇 개 되느냐면 0이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0이 10개가 되고 나서 단위는 뭐가 될까요? 제곱 센티미터. 그죠? 센티미터 두 개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숫자로 됐을 때 얼마일까? 자, 4개씩 끊어볼까요?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건 얼마예요? 100억이네요. 그죠? 100억입니다. 100억. 다시 말하면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이고 또 100억 제곱센티미터인 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수인 거죠. 지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는 이 넓이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구하는 식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넓이 구하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하고 유도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안에 묶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가로 1, 세로 1cm인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6개 있네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매번 이걸 개수를 셀 수 없으니 법칙을 찾아보았어요. 보니까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곱이네요. 그래서 3cm 곱하기 2cm를 하니 숫자끼리 곱해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가 두 번 곱해져서 제곱센티미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보냐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 넓이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모든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정사각형은 가로 2cm, 세로 2cm의 정사각형 예로 들어봅시다. 이 안에는 1제곱미터가 몇 개 들었냐면 4개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칙을 만드는 거죠. 모든 길이가 2cm일 텐데 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그걸 두 번 곱하면 4가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번 곱하면 됩니다. 그죠? 한 변의 길이를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 공식이 나왔는지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은 무능칸이 있지만 선생님 없어서 무능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되겠네요.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에 마주보는 병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요 모는 하나가 1cm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아래쪽에 있는 변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밑변이 3cm인 거죠? 근데 그럼 여기 윗변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뒤집으면 다시 똑같아지기 때문에 위에도 밑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에 높이를 찾아볼 건데요. 자, 이 비스듬한 이 변은 높이가 아닙니다.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최단 거리로 내려오는 게 높이예요. 두 수직선 사이에 있는 최단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점을 찍고 여기서 직각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가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1제곱미터 중에서 얼만큼을 차지하는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을 오려서 똑같은 모양 있는 이쪽에다가 옮겨 붙여 볼게요. 이렇게 옮겨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직사각형은 아까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랑 파란색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곧 뭐예요? 밑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변을 곱하고 밑변의 길이겠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다시 말하면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구하면 그것이 곧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마른 모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때도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마른 모 자체는 넓이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이 바깥에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이 보여요. 이 조그만한 삼각형의 넓이를 별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쪽 위쪽에 있는 삼각형도 별입니다. 왜냐하면 밑변과 높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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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똑같은 삼각형이 8개가 모이면 커다란 직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죠. 이 모눈 한 칸이 1cm라고 했을 때 여기는 4cm가 되고요. 여기는 2cm가 되네요. 다시 말하면 이 4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각선, 마른 모 안에 있는 대각선의 길이와 사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라고 하는 높이는, 세로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사실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각선에, 만약에 마른 모만 주어졌을 때 대각선 길이를 안다면 이 큰 직사각형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른 모를 구할 때는 첫 번째로는 한 대각선 이 길이에 곱하기 다른 대각선 길이를 곱하면 여기서 끝나면 별 8개짜리가 되겠죠. 근데 마른 모는 별이 4개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절반에 나누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나누기 2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른 모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다음에 5번째로 사다리꼴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이 변은 뭐라고 부르냐면 밑변이라고 안 하고요. 이번에는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위에는 아랫변이라고 또 하면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상태에서는 밑에 있는 건 아랫변, 위에 있는 것은 윗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찾아볼게요. 두 평행하는 이 선분의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립니다. 자, 이게 높이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상태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행사변형 구하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윗변과 아랫변을 뒤집어서 옆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하나가 옆에 붙겠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별이라고 한다면 이 뒤집어져서 붙어진 사다리꼴도 넓이가 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다리꼴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변에다가 뒤집어진 윗변을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 구할 때는 밑변인 아랫변 길이 더하기 윗변을 일단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밑변이 되겠죠. 큰 평행사변형에 거기다가 이제 높이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면 계산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발부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별 2개짜리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별 하나짜리 사다리꼴의 넓이가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다리꼴의 공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형도 구해봅시다. 삼각형은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구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변을 뭐라고 부르냐면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윗변은 없어요. 그죠? 뾰족하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제일 높이 있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는 삼각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지만 우리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면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똑같이 사다리꼴처럼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평행사변형이 되었죠. 이 넓이도 별, 이 삼각형의 넓이도 별입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삼각형을 구하는 공식은 평행사변형 생각해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별 하나짜리 삼각형의 넓이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기 2. 따라서 삼각형의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고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